HBM3 5세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5세대. 1세대는요. SK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게 1세대. SK 하이닉스.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뭐 나도 한번 해볼까? HBM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HBM이 뭐예요? HBM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 범위, 시간에 폐장 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이렇게 17% 폭등, 개장 전에 17% 폭등, 시가총액이 170조까지 좀 올라가 있는 종목의 갭 상승.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이 우리가 90달러 중반 초반일 때 이전에 실적 발표 나오기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실적 발표 전에 2월 말에 HBM3 양산 계획, 엔비디아의 납품, 그때도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폭등 기준의 시가총액 140조인가요? 그 정도 수준의 흐름에 90달러 수준에 놓여졌던 종목. 폭등 이후에 추가 폭등이 나옵니다. 그 전망치 부분을 다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110달러, 120달러 목표주가, 90달러일 때. 110, 120. 남들은 90달러에 이런 갭상승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유 정점이에요. 음봉 떨어지면 꺾입니다. 왜? 자기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분석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 AI라는 단어는 50년대부터 쓰던 단어예요. 오픈 AI라는 거는 그거는 뭐다?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의 오픈 AI는 대주주가 누굽니까? MS입니다. 대주주가 MS인데 MS의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미끄러진 지 2년 동안 애플이 1위를 왕자의 권한을 누리고 있을 때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일 때 MS가 2년 이상 시가총액 2위로 미끄러져서 곱씹고 있었죠. 근데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발표를 합니다. 챗 GPT, 인공지능 생성형 AI.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 능력을 바탕으로 대화까지 가능한. 알파고 때문에 세상은 한번 놀랬고 이제는 대화가 돼. 생각을 해서 대화. 서로 대화가 돼. 눈빛을 마주치고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임에도. 그 흐름이 50년대부터 이야기 나온 AI가 그럼 이게 상용화될 수 있을까? 또 대중화될 수 있을까? 기업들이 뛰어들까? 그 결과물이 23년 5월 24일 날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90센트 예상했던 게 1달러 10센트인가 나왔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해서 1달러 90센트 얘기했는데 1달러 10센트가 나와서 20%의 증가. 전망치의 20%. 그리고 1달러 10센트 수준에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 5달러까지 넘겼어요. 주당 순이익이. 1년도 안 됐는데. 그 기준에 와 물건이 많이 팔리네. 야 테슬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정책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야 전기차 잘라 테슬라가 그 수혜를 오롯이 가져가서 야 테슬라 시가총액이 4위까지 올라오고 막 그래? 지금 10위에도 없어. 정책 바뀌면서 10위에도 없어요. 정책이 바뀐 거 안 바뀌었다고? 바뀌었지.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싹 다 없어졌잖아. 응? 근데 그거는 소비에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은 이 AI에 관련된 내용은 미국의 시가총액 1위 MS, 미국의 시가총액 얘는 누구라 했어요? 오픈 AI의 대주주. 2위는 누구예요? 애플, 온 디바이스 AI. 3위 누굽니까? 엔비디아 GPU. 4위, 5위 누구? 알파벳과 아마존 왔다 갔다 해요. 6위 메타 플랫폼. 전부. 아니 무슨 아마존 뭐예요? 아마존 뭐예요? 인터넷 쇼핑몰이지. 근데 왜 AI 사업에 자기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냐 이거야. 메타 마찬가지, 알파벳 마찬가지, 알파벳 구글. 이제는 AI 관련된 기능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우리가 AI 선점할 거다. 그 내용의 효과 부분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작년 1월 달에 10위 밖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 3위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5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시가총액이 1000조에서 지금 3000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엔비디아 좋아요. 엔비디아 올라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흐름이 나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 1. AI 서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빅테크들이 전부 AI 아니면 안 된다라고. 두 번째, 이 AI의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GPU입니다. 그 GPU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서버를 증설할 수 있는 핵심 장비, 부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세 번째 기준은 그러면 GPU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 GPU를 설계하는 건 엔비디아가 설계를 합니다. GPU를 조립하고 만드는 거는 TSMC가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 그래서 반도체, D램이 들어갑니다. 그 D램에 대해서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여섯 층, 일곱 층, 여덟 층까지 쌓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만든 HBM3E 5세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맡은 거는 SK 하이닉스 12단, 얘 8단, 얘 12단. 근데 이 12단은 4개짜리 3개를 올린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6개짜리 2개를 올린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HBM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HBM의 이 단을 높이는 거 이걸 누가 할 거예요? 여러 장비 소재 부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TC본더 한미반도체 세계 1위인데 이것을 올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 그게 TC본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화요일 날 20%, 목요일 날 20%, 그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지금 13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오늘 기준에 14조까지 갔단 말이야. 14조, 어제까지구나. 어제 14조 수준까지 갔죠. 9,700만 주짜리 13만 9,100원을 찍었으니까. 그냥 한미반도체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야 9,700만 주짜리가 야 10만 원이었고 시가총액이 10조 수준인데 그게 하루에 20% 올라? 어휴 이거 과열이네. 그렇게 해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날 또 목요일날 또 21% 올라. 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도 납품 가능성이 있다. 오랜 분쟁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에도 납품 가능성이 있다. 매출처 다변화가 될 수 있다. 그 순서야. AI, GPU, HBM, TC본더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PCB, 인쇄회로 기판 이것을 다층으로 올려놓은 게 MLB 그 MLB의 최강자 LG노텍, 삼성전기 그중에서 시장에서 화두가 돼서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거 이수 페타시스 오늘 많이 밀렸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러한 장대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끝이 아니라 목표 주가는 더 높입니다라고 설정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삼성전자의 연관관계는 똑같다니까. 반도체 D램 업체 똑같이 가지 따로 갑니까?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드디어 여러분들께 10% 비중으로 왜? 하이닉스가 45%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은 11월, 12월처럼 더 강하게 빰 치고 갈 수 있어. 왜? 한참을 쉬었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요. 59억 8천만 주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491조, 492조. 우리나라 전체 시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22.8%입니다. 실적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계속 상향 중이야. 저는 올해 사상 최대치 57조 넘긴다고 봅니다. 올해. 왜요? 지금 기사 내용들 잘못 나온 게 많아요. 보고서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엉뚱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HBM3E 5세대를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HBM을 납품하는 것처럼 잘못 써놓은 게 많아. 아니야. 삼성전자의 매출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매출의 20%대 이상, 25% 수준 그 정도가 HBM이에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런 내용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삼성전자 우선준 쌍끌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여기 쌍끌이 없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 이상 샀어요. 기간은 상속세 이런 부분 때문에 블록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나갔고 대주주 플러스 외국인 지분이
얼마? 87%입니다. 거기에 기간 지분 포함하고 삼성전자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죠. 유통 물량이 없는데 외국인이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얼마? 5% 이상을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50% 이상이 폭등이 나온 거야. 근데 무슨 삼성전자 동학개미 어떻게 하나? 언제 원금 회복하나? 확 그냥 막 그냥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만 깔아놓으면 그냥 삼성전자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 이게 얼마? 76,500원이야. 76,500원? 근데 뜬 게 얼마야? 74,000원? 근데 지금 얼마야? 82,000원?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어도 3월 20일 이후에 10% 계좌 수익이야. 삼성전자 막말로 몰빵했다, 100% 비중 채웠다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 10%야. 윤정두 포트폴리오 3월 포트폴리오보다 월등히 8% 수준뿐이 못 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 있었으면 10%야 수익이. 근데 기자분들 중에서 소형 인터넷 언론사 말도 안 되는 검증도 안 되는 쪽에서 아이고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언제 원금 회복하나, 확 그냥 막 그냥 원금 회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시장을 주도하고 얼마나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여기서부터의 상승률은 시장 40~50% 오를 동안에 얘는 지금 한 400~500% 오른 거예요. 응? 시장 지수가 3,300에서 2,700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얘는 사상 최대치 수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멀어서 잘 안 보이셨죠? 29일 날도 삼성전자 공략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2,400개 종목에서 딸랑 5개 종목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잡아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거기서 딱 집어서 삼성전자.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빨리 캡처해 놓으세요. 상승일 때 확인형 별 3개짜리 4대천왕 캔들 뜨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갭상승이 나와 있고 다음 주 다음 월 기준에 갭상승이 소폭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95,000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5.32%의 매집에 대한 이 목표주가 105,000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진짜요? 진짜 저평가라고.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된다고. 동학개미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9만 원을 넘긴 거는, 이 9만 원 선을 넘긴 거는 불과 4거래일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8만 5천 원을 넘긴 거는 여기 보일까 말까 하는 수준뿐이 안 돼. 8만 원을 역사적으로 넘겼던 거는 요때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 흐름에서 삼성전자를 이때 사실 정도의 투자자이시라면 요 흐름에서 분할 편입, 추가 편입 안 하셨겠어? 물타기란 단어 좀 쓰지 말라고. 케이블 경제 TV 생기고 2000년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다 어찌어찌 하다가 물타기란 단어가 고정화됐는데 아우 제가 들을 때는 천박스러워.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려고 그랬다. 처음부터 추가적인 편입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췄다 그러면 되지. 물타기란 단어를 무슨 공식 용어처럼. 어찌됐든 결론은요. 지금 이 8만 원 돌파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펀더멘탈이 튼튼해져 있고 업황이 개선돼 있고 인류의 산업 자체가 바뀌어져 있고 테슬라 1개 전기차의 소비 품목이 아닌 꿈의 신약 이런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이 앞다퉈서 AI 개발 경쟁에 핵심 필수 품목 HBM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의 기준. HBM만이 고사양이 아니에요. DDR5부터 해서 HBM을 대처할 만한 삼성전자의 제품들까지 지금 그 기술력은 뭐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흐름과 함께 하이닉스의 기준. 여전히 하이닉스 55%, 그 이후에 45%, 그 이후에 45% 비중을 실어드렸고 시장 대비 항상 1.5배에서 3배, 5배의 수익까지 나와 있어요. 4월 달에도 변함없이 하이닉스는 45% 비중입니다. 이 비중을 삼성전자와 약간 병행을 해서 비중을 5월 달 포트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흐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HBM, 여기에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폭등이 나왔던 이수베타시스, 여기에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의 수익이 포함 안 된 거예요. 그 종목의 비중이 포함 안 된 실질적인 주력 포트폴리오. 하이닉스의 수익률 올해 1월 17일 이후의 수익률만도 이만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작년 1월 2일부터 우리나라 1위, 현대차 2위. 그 흐름을 바탕으로 이 실적 13조, 20조 빠르면 올해 20조까지 넘길 수 있다. 8천억 예상했던 이게 KBS 머니올라의 방송 프로그램 KBS 머니올라 방송 프로그램 윤정도 초청 강의할 때 윤정도가 갖고 나온 자료란 말이야. 증권사 컨센서스 취합된 거 언제? 10월 말에. 8조 1천억짜리가 3월 3일 날 얼마? 11조 900억까지 증가하고 그리고 3월 12일 날 11조 3천억까지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3월 27일 기준에 12조 3천억으로 1조가 늘어나요. 그러더니 이것이 다시 12조 6,700억. 불과 3개월 전 대비해서 4조가 증가한 겁니다. 3개월 전 대비해서. 한 달에 1조 3천억. 6월이면 얼마야? 그럼 4조가 더 늘어나면 16조, 17조. 연말까지 20조를 넘겨. 사상 최대치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 윤정도 혼자 알고 얘기해 주면 돼. 근데 이조차도 모르고 방송 나서 하이닉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그러니까 조정이 깊어질 것 같아. 사지 마세요. 언제 사라는 얘기야? 언제? 가끔 사라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살까요? 이거 좀 요만큼 사시고 어차피 얘가 가면 얘가 가니까 얘를 이만큼 사세요. 근데 항상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가 가야 얘가 가는 거야. 누가? 소부장이. 변동률이 그쪽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철저히 기술적으로 소부장은 대처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월봉 빠방 빰빠밤 목표 주가 설정 범위 30만 원까지 열어놓으십시오. 3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21만 원 그게 아니야.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5만 원입니다. 편입하세요. 5만 원입니다. 편입하세요. 8만 원에도 사라고요? 왜 편입하세요? 13만 3,700원인데 편입하라고요? 편입하시라고요. 저평가예요. 앞에 있는 종목들은 다 저평가라면.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2위입니다. 제발 좀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1월 달 이후에 엄마죠. 엄마. 2월 8일 날 상한가 이후에도 단기 과열 아니라니까. 무슨 과열이야. 26일 종목 검색기에 다 포착되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만 하나만 무료로 갖고 계셔도 이게 얼마냐고. 오늘 뭐 앞부분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이런 전략을 이야기해드리다 보니까 뒷부분에 한미반도체만 별도로 한 묶음 그거와 뭐 1시간 2시간 교육이죠. 그거 못 들으시잖아. 그거 어떻게 들으실 거야?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뭐 받으실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이 매집의 수급 사상 최대치 신고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15만 5천 원 20만 원까지 보고서가 나와 있죠. 20만 원까지 목표주가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20만 원까지. 한미반도체 이거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방송에서 추천하고 정신 있는 거야 없는가 이런 정도. 에코프로는 어떻게 사셨나? 에코프로 2022년 하반기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2023년 2월 이후 어떻게 에코프로는 사셨나? 그래서 로그 차트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까 차트랑 다르죠? 이게 이 차트에서 버거움이 느껴지신다면